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가 전산 세무 회계의 문제 풀이 강의를 찍어 보려고 하는데, 찍기 전에 일단 이제 기본적인 회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알고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회계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회계학이라고 하거든요. 학이다 보니까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학문의 상위 학문은 경영학이 있어요. 이 경영학. 경영학의 하위 학문인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회계학이 뭐다 그러면은 이제 경영학의 하위 분야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학문이니까 이제 뭐 내부에서 이렇게 또 나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면요. 우리 뭐 국어도 보면은 비문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뭐 수학이 보면 함수가 있고 뭐 지수 로그가 있고 이렇듯이 회계학도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재무회계가 있어요. 재무회계, 재무회계 그리고 이제 세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가 있습니다. 이 원가관리회계가 있는데요. 이제 재무회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 규정이에요. 규정. 그래서 뭐 우리 법 규정 하면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작성하고 저건 이렇게 작성해라. 요걸 배우는 게 이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회계라고도 합니다. 외부회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얘기한 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세무회계는 뭐냐면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에는 이제 보통 공부를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세법을 배워요. 여러 가지 세법이 있는데 크게 세 개.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세무회계는 뭐냐면 이 법인세 규정에 맞춰서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는 아니고 복잡하게 계산하는 간단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세액 계산. 세액 계산. 세액 계산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 누가 얼마를. 누가는 보통 주어주고요. 이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 회계는 이 여기 있잖아요. 원가 관리. 두 개 나뉘거든요. 그 원가 하면은 우리 보통 어디 매장 가면은 이거 원가 얼마예요? 이거 원가 얼마에 떼왔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원가를 계산을 왜 하냐? 원가를 알아야 마진이 얼마인지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에 떼왔는데 900원에 팔면 100원 밑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될지가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럼 관리 회계는 뭐냐? 저 원가를 계산했어요.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액을 관리해줘야죠.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잘 나가고 어떤 제품이 안 나가고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데 이거를 뭐 가격을 얼마를 깎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회계예요. 내부 회계. 왜냐? 회사 내부에서만 다룹니다 주로. 그렇잖아요. 이 원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기밀이잖아요. 소비자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부 회사 내부적으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내부에서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좋아, 우리 이거 원가는 1,000원이니까 좋아, 1,000원에 팔자. 에?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좋아, 그럼 1,200원 좋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의사결정할 때 쓰는 내부 회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배우는데요. 뭐 요 정도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으로 할 것은 회계 ABC. 그래. 그거 말고 그러면 이제 공부 순서. 지금 과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커리큘럼을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회계의 원리라는 음, 회계의 원리, 기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초를 매일 제일 먼저 배웁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를 배우는데요. 보통 재무회계 여기 이렇게 나뉘어요. 중급, 고급. 그래서 이게 뭐 중급, 고급이 난이도에 따른 차이가 아니고요. 중급은 회사 하나에서 회사 한 개, 그러니까 회사 한 개의 회계 처리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아니면 뭐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 그러니까 회사 하나에 회계 처리만 하는 거고요. 고급은 회사가 두 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 계열사들이 이제 뭐 나중에 이거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연결 회계라고 이제 계열사들이 이제 쫙 뭉쳐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지분율이 50% 넘으면은 다 비슷한 애들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재무제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닙니다. 근데 중급을 알아야 고급을 할 수 있긴 해요. 하나짜리를 잘해야 두 개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하고 이제 그걸 엮는 연결 회계예요. 고급은. 그리고 이제 그다음 요거를 이제 보통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면서 원가 회계를 들어갑니다. 원가 회계. 그래서 원가 회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원가가 더 재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리가 더 재밌는 사람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원가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표준 원가라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세법은 언제 합니까? 세법은요 좀 뒤에 해야 돼요. 요쯤에. 왜냐? 중급 회계를 할 줄 알아야 법인세법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나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따로 해도 됩니다. 소득세는 따로 해도 되는데 법인세는 뒤에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거랑 요거는 병행이 가능해요. 예. 근데 법인세는 중급회계를 끝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법인세가 그 회사 법인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회사의 회계 처리를 보고 세법에 맞는 건 그대로 두고 틀린 건 고쳐주는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새로 뭐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장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건데 회사 장부 어떻게 기입한다 그랬죠? 여기 아까 보시면 회사 장부 요렇게 요거 따라 적는다 그랬으니까 예, 요거 따라 적는다고 했으니까 회사 장부를 볼 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급회계를 듣고 법인세를 듣는 게 학습에 효율적이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왜냐하면 소득세에도 법인세랑 유사한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소득세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학이 뭔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회계학은 경영회계 하위 학문이고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세부 과목들이 있다.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래서 재무회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주식하면 재무제표 나오잖아요. 다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거. 다트 주식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다트라는 사이트 있어요. 재무제표 만드는 방법이 재무회계고 세무회계는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다. 세금 계산서 끊고 신고서 작성. 우리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 신고서 하잖아요. 법인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원가관리회계는 내부회계다. 원가가 얼마인지, 우리 매출액이 얼마인지, 매출액 추이를 어떻게 분석을 할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원가관리예요. 근데 재밌어요. 예, 전 재밌어요. 예. 그래서 공부 순서는 회계 원리를 합니다. 회계 원리가 사실 재무회계랑 크게 겹쳐요. 보통 어떻게 어느 정도 겹치냐면 재무회계 이렇게 재무회계가 있으면은 재무회계가 한 요만큼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회계 원리랑 한 요렇게 겹쳐요. 요만큼 겹칩니다. 여기 겹치는 부분 있죠? 예. 여기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원리 하면은 재무회계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회계 원리 빨리 듣고 중급회계 들어가셔도 돼요. 회계 원리 뭐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회계 원리를 간단하게 빠르고 쉽게 정말 이것만 해도 되겠다 라는 핵심만 딱 뽑아서 강의를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